안녕하세요. 바른정보 커진 행복 바로가기 TV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중위소득을 2.68%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오른 487만 6,2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위소득이란 찌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예컨대 전국 가구수가 100가구라 가정할 때 그 중간인 50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175만 7천원에서 내년에는 182만 8천원으로 약 7만 1천원이 오른다는 거죠. 2인, 3인, 4인 가구의 경우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이 중위소득이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중위소득이 50% 미만은 빈곤층이라고 하고 50%에서 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각종 복지급여 액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4인 가구를 본다면 올해에는 월소득이 중위소득인 474만 9천원의 30%, 즉 142만 5천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급자 자격이 생깁니다. 40%인 19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45%인 213만 7천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인 237만 5천 원 이하라고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맞춰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급여로 보충해주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그의 화면에 나오는 도표를 보시고 1인, 2인, 3인 가구와 같이 각 가구 구성원별로 중위소득을 한번 파악해 혹시나 자신과 자신의 가구가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당초에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내년부터 빈곤 가구의 현실에 맞게 중위소득을 대폭 올리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인상폭이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계획도 이번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참으로 아쉬움도 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총 7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를 합쳐서 174만 3,69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이러한 급여를 받을 자격 있는 분들도 많은데 자존심 상한다고 등등 해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자세이죠. 하지만 그것도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결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설령 자신이 해당되진 않는다 해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주변 친지나 이웃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고 이미 보편복지 추진에 무리가 없는 나라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정책을 실시한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모 씨는 이 무료 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하다가 결국 서울시장 자리까지 내놓았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풍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어린 우리 학생들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과 변화 속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부끄러움을 핑계로 주어진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태함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기사 자격도 안 되는데 부정하게 수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더 많기도 하죠.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지를 북돋아서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각종 복지 정책들을 안내하는 채널도 많고 좋은 정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송도 여럿 됩니다. 본 바로가기 방송도 보다 바른 시각으로 여러 정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실제 구체적인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이 함께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